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방어작용입니다. 뭘 방어하느냐? 내 몸 지키기입니다. 내 몸 지키기.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어떤 스토리 개념들이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방어,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프리뷰 한번 해볼까요? 질병과 병원체입니다. 질병 앤더 병원체. 질병의 종류가 뭐냐? 감염되는 병이 있느냐? 감염되는 병이 있고 감염 안 되는 병이 있죠. 비감염성하고 감염성하고 비감염성. 근데 감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은 이 병원체가 일으키는데 그 병원체 종류와 어떤 병을 일으키느냐? 그 병원체의 특징은 뭐냐? 세균과 바이러스 등 이런 특징은 뭐냐? 라는 거. 병원체가 질병을 일으켜? 그러면 이 질병으로부터, 이 병원체로부터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방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방어작용. 1차 방어와 2차 방어 있습니다. 1차 방어와 2차 방어. 1차 방어, 2차 방어. 선천적 방어, 후천적 방어. 이거 방어. 이거 방어. 이거 생선 아닙니다. 이거 방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원항체 반응이 있는데 그 항원항체 반응에서 이제 혈액형이 응집이 돼요. 그래서 혈액형의 응집과 수혈, 혈액형 응집과 수혈, 응집과 수혈까지 해서 이게 바로 수능에 나오는 세 가지 테마입니다. 그래서 꼭 수능에서는 혈액형 응집과 수혈에 관해서, 그다음에 방어작용에서 1차 방어, 2차 방어 중에서, 그다음에 질병과 병원체 중에서 내기 때문에 이 방어 이 단어는요 지금부터 하는 이 세 강이 있죠 1, 2, 3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개념 스토리를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문제 푸는데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을 들어갈 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도입부 명언이 있지요. 자, 이번 시간의 명언은 어떤 거냐? 바로 이겁니다. 짠! 습관이란 habit.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든다. 도스토옙스키. 옙스키 형. 좋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출처 안 하고 나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무슨 습관이냐?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들 공부 습관.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거, 그 습관. 그죠?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생명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은 이 생명과학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 생명과학만 잘 봐서는 안 되겠지만 공부,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하고 다 같이 잘 봐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든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어떤 일인데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대학을 그렇게 가고자 이렇게 애를 쓰진 않겠지만은 이 사회가 또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일단 대학이라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의 수능이라는 거, 수능이 하나의 또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문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안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보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까지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해다오 라고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버릇을 들이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각 강마다, 각 내용마다, 각 단원마다 제가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시키는 대로 습관 들여서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정말 어떤 등급이든지 당연히 여러분들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시간에 관련된 걸로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요. 습관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요즘 많이 손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감독님 맞죠? 신종플루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을 때 손 씻기 운동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때 상당히 놀랍게도요. 매년 한 번씩 지나갔던 유행성을 가졌던 그 아폴로 눈병이라는 거 있어요. 아폴로 눈병. 그 각결막염이죠. 눈병이죠. 그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대요. 현저하게 줄어들었대요. 너무나 서프라이즈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나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2009년도에 손 씻기 운동, 신종플루 때문에. 손을 씻는 습관은요,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감기, 뭐 독감, 뭐 그리고 감염성 질병들을 예방시켜주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번 강 하면서 이제 얘기할게요. 손 씻기 아시겠죠? 강의하기 전에 손 좀 씻어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질병과 병원체인데요. 자, 질병이라는 건 말입니다. 질병이라는 건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들에게 생기는 병이죠. 우리들에게 생기는, 사람에게 생기는 병이에요. 지금 사람 거 배우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 감염이 안 되는 질병이 있어요. 비감염성 질병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주변을 봤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상당히 많은 그 환자들, 아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비감염성인지 또는 어떤 건 감염성인지 그걸 구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근데 여러분들은 감염성과 비감염성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혈압이 높아. 고혈압이야. 감염성이에요? 비감염성이에요? 비감염성이죠. 혈압 올라가네 이거. 이거 혈압. 이거 노란 분 필요 없어. 이거 혈압 올라가. 자, 릴렉스 좋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네요. 좋습니다. 고혈압은 비감염성 됐죠? 고혈압.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속된 말 열받으면 그저 식습관도 있고요. 여러 운동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요인이 있겠죠. 근데 비감염성이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있어요. 당뇨병 같은 거. 요거는 지난 강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자의 베타 세포 이상, 즉 인슐린 분비 이상이라든가 인슐린이 분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체 이상, 간세포 수용체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도 당뇨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내분비 계통이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지방을 갔어요. 누가요? 지방 갔어? 지방간? 좋습니다. 자, 지방간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간이 있는데요. 워낙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섭취해가지고 영양분이 남아돌면 이 간에서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포도당이 지방이 돼요. 그럼 지방이 여기저기 가서 살이 찌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여기 쌓이게 돼요. 그죠? 뭐 또 알코올성 지방간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성 지방간 이게 감염성이에요? 비감염성이에요? 알코올 중독 이건 감염성이 아니고 알코올을 마시는 거 비감염성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라는 게 많이 들어와서 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알코올성 지방간. 이런 것들 다 비감염성이에요. 이거 옴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일부의 암이 있죠. 암. 요거 비감염성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요. 감염성도 있고 비감염성도 있어. 감염성도 있고 비감염성도 있어. 근데 일부의 많은 종류의 암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대장암, 뭐 육류를 많이 섭취해서 뭐 지방 뭐 많이 섭취해서 뭐 이렇게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폐암은 뭐 흡연 때문에 생길 수 있고요. 그죠? 근데 그것이 감염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꼴렁꼴렁 난 폐암했는데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간암 같은 경우는 일부의 간암, 그러니까 알코올에 의해서 이제 간암이 생겼다라는 건 뭐 비감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간염 바이러스 있어요. 간염 바이러스. 그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건 이쪽이죠. 감염성 바이러스. 됐죠? 그러니까 감염성 질병이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감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상당수가 비감염성이긴 하지만
또 일부 암은 감염성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궁이 있어요. 자궁, 여기 질, 그다음에 수란관 난소. 그래가지고 이 자궁의 입구 요 부분이 있거든요. 자궁의 첫 번째 부분 여기가 입구 부분은 여기 자궁경부거든요. 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게 바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예요. 유두. 그렇죠. 유두는 젖꼭지 같은 그런 모양의 사마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두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마귀도 바이러스에서 일어나는 거죠. 바이러스. 그래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사마귀 이렇게 계속 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그게 여기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게 바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한 겁니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위암을 일으키는 것 중에 또 원인 병원체가 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있죠. 얘가 또 위에 살면서 기분이 좀 띠꼬워지면 암을 만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미염, 유궤양, 암 이렇게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암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암은 감염성이다. 됐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은요, 감염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 시간의 초점은 바로 어디서 맞추냐면 이거 감염성입니다. 감염성. 이 감염을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이죠. 원인을 뭐라고 그러죠? 감염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병을 일으키는 원체. 병원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병원체. 그래서 이 병원체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크게 5가지로 제가 분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5가지로 분류합니다. 병원체 5가지. 첫 번째 세균, 그다음에 두 번째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 번째 곰팡이, 그다음에 원생 동물, 그다음에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 이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 동물,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 이거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한때 콜레라라는 세균성 식중독, 콜레라균이에요. 콜레라균입니다. 세균. 콜레라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구인들, 즉 세계인,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콜레라라는 건 수인성 전염병인데요. 식중독 이렇게 해요. 설사하고 막 그런 건데. 인류가 지금까지 의학적인 업적, 최고의 의학적인 업적을 꼽는 것 중에 뭐 항생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예방 백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 안 걸리게 하는 백신도 업적이죠. 의학계에서 이쪽 계통에서.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경우 세균 죽이는 약이니까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런데 꼽은 것 중에 최고 1위가 인류 업적 중에 인류를 살아남게 한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굉장히 저도 갸우뚱했지만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가 구분이 없었을 때는요, 사람들 배설물 있는 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또 배설하고 또 먹고 싸고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물에서 먹고 싸니까 그쵸. 감염성 질병이 상당히 급속도로 퍼져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딱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콜레라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콜레라 안 걸려야지. 이렇게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네. 저 오래된 거 맞죠? 오래 살았다. 상수도가 딱 발명되고 나서 발명된 거야. 발견이야. 딱 구분되잖아요. 하수도는 저쪽으로 버려. 저쪽으로 흐르게 하고 상수도는 이쪽에서 깨끗한 물 끌어 쓰니까 획기적으로 콜레라에 의한 사망자들이 줄어들었답니다. 와우, 인류의 엄청난 구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식 납득이 안 가죠. 집에는 당연히 그 수돗물 틀면 상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수구로 날아가는데 과거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강물에서 그냥. 알겠죠? 그래서 세균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그나마 조금 자유로워진 거는 그런 업적들 때문이죠. 아, 이 세균 정말 이거. 예. 세균 때문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시절이 있어요. 현미경으로 세균 찾기 전에 야, 이 사람이 골마 터져가지고 막 죽어가고 막 그래. 번지고 전염되고. 몰랐던 시절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고흐, 뭐 파슈테르 이런 분들이 이제 세균학자들이 세균을 이제 발견해낸 거죠. 자, 이 세균은 말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는데 모양에 따라서 구균이 있고요, 간균이 있고요, 나선균이 있어요. 모양입니다. 이거 모양에 따라 나눈 건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특교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야. 동글동글한 균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막대기 모양의 간균이 있어요. 막대기 간자예요. 나선균은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 나선이 있어. 나선이.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선이 막 꼬였네. 스크루바처럼 꼬였어.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딴 모양을 한번 그려본다면 세균은 이렇게 생겼어. 자, 여러분들 세균 한번 보여드릴까? 어떤 세균 보여드릴까? 손톱 밑에 때가루? 이 세균? 세균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손 딱 펼봐.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천만에. 손 아무리 씻어도 세균이 있어. 그 세균이 얼마만큼 양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병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지. 많이 먹으면 병 생기지. 그 세균이 우리 세포보다 상당히 작은데 먼저 이 세균은 세포 노란색 어디 있어? 노란색. 자, 세포 인질 이중층의 세포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구조입니다. 자, 세포 구조야. 세포. 세균은 세포다. 세균은 세포 구조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어. 됐죠?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세포벽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세포막 안으로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은 세포질인데 이 세포질에 DNA가 이렇게 있어. DNA가 있어. 누구라고? DNA. 유전물질. 자, 그러면 DNA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RNA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DNA로부터 이제 RNA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여기 RNA도 존재하는 거야. 자, 다시요. DNA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고? RNA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RNA도 있다라고 봐야 돼. RNA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RNA 써줄게요. DNA로부터 RNA 만들어진다. 화살표 딱 하고 그 다음에 얼굴 한번 비치고 제가 카메라에서 오래 벗어나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리보솜 사탕, 리보솜 사탕, 리보솜이 있어. 리보솜 사탕 알죠? 단백질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핵은 없어. 핵이라는 구조물은 없어. 핵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핵막이 없다는 뜻이야. 핵막. 핵이 없는 세포 구조야. 또는 핵막이 없는 세포 구조. 이게 바로 세균이야. 이게 바로 너야. 오케이, 좋습니다. 세균입니다. 핵이 없는 세포 구조예요. 세포예요, 세포. 세포는 세포인데 핵이 없어. 대신 유전물질인 DNA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만들어진 RNA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보솜사탕,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어. 자, 그럼 리보솜이 있다는 얘기는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할 때 있다. 단백질? 아, 그럼 효소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겠네. 효소가 단백질이니까. 아, 그럼 효소가 스스로 합성되면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얘는 독립적으로 유기물만 있으면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혼자 살 수 있어. 세균 한 마리 여기다. 자, 아차. 이상한 데서 꺼낸 거 아니야? 자, 세균 여기. 자, 했더니 묻힌 거.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 세균이 지금 뭐라고 그냥 배고프대.
알았어, 내 유기물 줄게. 유기물 주면 너 살 수 있어? 아유, 모르겠다. 퇴! 좋습니다. 제 유기물을 줬더니 번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좀 땔가루들이 있다 그러면 세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땔가루들 먹고 사니까 유기물. 좋습니다. 그래서 세균은요. 세균은 핵이 없는 세포 구조로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구조이기 때문에 분열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세포 구조는 무슨 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 분열법. 됐습니까? 분열이란 말은 세포 구조에 쓰는 말이야. 세포 구조. 알겠죠? 옛날에 이제 이분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분열법 되셨죠?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어. 페니실린. 페니실린. 자, 페니실린이라는 게 얘를 파괴해요. 페니실린이라는 게 얘를 파괴해. 자, 이 페니실린은 어디서 추출한 거냐면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한 물질이야.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한 물질인 이 페니실린을 처리했더니 여기가 빵꾸가 나버려. 세포벽이 합성이 안 돼. 세포벽 없으니까 얘가 물이 들어가서 뻥 터지는 거야. 그냥 뻥, 뻥, 빵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세균 죽이는 약입니다. 바로 이런 걸 우린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세균 죽이는 약. 항생제다. 가장 대표적인 거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예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의약품 아닙니까? 의약품. 이게 생물 아닙니까? 그래서 생물 자원의 직접적 이용. 다시 생물 자원의 직접적 이용. 의약품. 의약품. 오케이? 의약품. 좋습니다. 생물 자원의 직접적 이용을 통해서 이 항생제 페니실린을 이용하면 세균이 제거가 됩니다. 다시 세균 죽이는 약은 뭐라고? 항생제입니다.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항생제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항바이러스제. 아시겠죠? 항바이러스제. 자, 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얘는 항바이러스제를 죽이고요. 자, 이건 세포가 아니에요. 비세포예요. 세포 아닙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세포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 단백질 껍질에 DNA. 단백질 껍질에 RNA. 이런 식으로. 자, 바이러스는 말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자, 얘네들이 뭐라고요? 단백질 껍질에다가 뭐가 있어요? 핵산이 있습니다. 단백질 껍질 플러스 핵산이 있어요. 핵산. 됐죠? 자, 그러면 이 단백질 껍질에 안에 들어있는 거 요거 RNA다. 그럼 얘는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RNA다 그러면 RNA 바이러스. 단백질 껍질에 이 DNA 들어있어. DNA. 그럼 DNA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놈은요. DNA나 RNA 중에 한 가지만 갖습니다. 한 가지. 알겠죠? DNA나 RNA 중에 한 가지. 하지만 세포들은요. 세포 구조로 돼 있는 녀석들은요. 세포 구조로 돼 있는 녀석은 DNA가 유전 물질이면서 RNA라는 물질도 같이 갖습니다. 다시요. 어떤 병원체가 있는데 DNA나 RNA 둘 다 없어. 그럼 얘예요. 얘는 단백질로만 돼 있습니다.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 계속 같이 읊어줘.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 습관화되라고 그랬지. 습관화.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 변부단 프라이온 단백질 변부단 프라이온 단백질 변부단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 프라이온 단백질 얘는 단백질로만 돼 있기 때문에 핵산이 없습니다. 됐죠? DNA, RNA 둘 다 없어. 하지만 DNA나 RNA 둘 중에 한 가지만 갖는 경우는 누구냐? 바이러스. DNA와 RNA 둘 다 갖는 경우는 나머지. 얘도 세포, 얘도 세포, 얘도 세포. 됐죠? 얘도 세포인데 얘는 다세포, 주로 다세포예요. 주로 다세포. 얘는 주로 단세포예요. 주로 단세포.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진핵세포예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공통적인 거 그려드릴게요. 세포막 있죠. 세포막. 세포막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고요. 핵 이중막. 그 다음에 핵의 인, 염색사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핵이 있는, 진짜 핵을 갖고 있는 진핵세포. 반면에 얘는 원시적인 핵, 즉 원핵세포. 핵이 없는 세포를 뭐라고 불러요? 원핵세포. 그렇게까지 안 외워도 되는데요. 그냥 단어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핵이 없는 세포는 원핵세포, 핵이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 이게 진짜.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모여서 곰팡이를 이루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예, 원생동물이 되는 거죠. 원생동물. 뭐 단세포 주로라고 그랬습니다. 주로. 예, 주로. 예. 다세포짜리들도 있고, 얘는 뭐 단세포짜리들도 있고 그래요. 예, 주로입니다. 주로. 자, 그러면 제가 세균의 특징 말씀드렸고,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에 DNA나 또는 RNA를 갖고 있는 비세포 구조다. 병원체예요, 병원체. 그 다음에 곰팡이나 원생동물 같은 경우는, 곰팡이나 원생동물은 진핵세포로 되어 있는 병원체다. 됐죠? 그 다음에 변형 프라이온은 뭘로만 되어 있다? 그렇죠. 얘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다. 변형 프라이온 단백질. 정상적인 단백질이 있어요. 정상적인 단백질. 어디에? 뇌에. 뇌에. 여러분들 뇌에.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어. 근데 외부에서 이런 녀석이 들어온 거야. 이런 녀석이 들어왔어. 야, 쟤네들 다 바꿔버려! 접촉! 터치 바이 터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돼. 꼴렁꼴렁. 얘도 꼴렁꼴렁. 한마디로 근묵자흑. 여기서 떠오르는 사자성어. 근묵자흑. 근묵. 묵을 가까이 했더니 자흑. 죄송합니다. 자흑. 자흑이 됐어. 아, 좋아, 좋아. 자,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하고 가까이 했더니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 접촉을 통한 증식이 일어나는 거죠. 접촉을 통한 증식.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었던 게 얘하고 접촉하니까 변형되고 변형되는 거야. 하여간 그래서 잘 만나야 돼. 알겠어? 이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잘 만나야지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반듯해. 이렇게 좀 근묵이 아니잖아. 아니, 뭔 소리 하자. 어쨌든 예, 변형 프라이온은 단백질로만 돼 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차이.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을 통해서, 항상 생명과학은 제가 뭘 강조합니까? 그림을 통해서 암기해야 된다. 그죠? 질병을 일으키는 이 병원체도 그림을 통해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그 감염성 질병을 알아야 돼요. 병과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매치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이야. 아니, 곰팡이가 지금 무슨 병을 일으켜? 또는 무슨 병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병이? 야, 잠깐만. 너 여기에 병 생겼네. 아이고 간지러. 울어. 엉엉엉. 아파서 우는 거니? 아니, 간지럽대.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 아유, 간지러워. 참 사회생활하면서 진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긁을 수도 없고 미치는 거 아닙니까? 누구죠? 무좀이에요. 무좀. 자, 무좀. 곰팡이입니다.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이 곰팡이도 균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균. 근데 곰팡이를 균류라고 하는데 얘하고 세균하고 구분 못하면 얘네들 기분 나빠합니다. 곰팡이 애들 상당히 자존심 세요. 세균하고 얘하고 같은 급으로 놓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세균하고 균은 다른 거예요. 세균은 지금 배운 건 이 세균이고요. 균은 얘예요, 곰팡이. 얘가 좀 더 고등하죠. 보세요. 비교가 되나. 자, 곰팡이는 균류라고도 하고요. 바로 무좀을 일으킵니다. 무좀균. 그러면은 무좀균을 잡을 때는 항생제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 다르다니까. 근본이 달라, 애들이. 항생제 써서 안 잡혀. 자, 곰팡이균. 이 곰팡이균을 없애려면은, 그쵸. 얘가 진짜균이거든. 얘는 세균이고, 얘는 진짜균, 진균이니까 항진균제를 사용합니다. 누구요? 얘 잡으려면 항진균제를 사용합니다. 됐죠? 얘 잡으려면 항바이러스제라고 그랬어요. 항바이러스제.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면역 혈청도 있습니다. 면역 혈청 아시겠죠? 면역 혈청. 자, 이 항진균제, 항진균제. 좋죠? 항진균제로 곰팡이를 잡는다. 무좀 같은 거 처리할 수 있어요. 항진균제. 그 다음에 뭐 만성 폐질환이 있어요. 폐질환 같은 경우 계속 기침한다고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곰팡이들, 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성 폐질환. 알겠죠? 자, 우리들 교재 132페이지에 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를 꼭 알아두시고 지금 말한 거 없는 건 꼭 써주세요. 알겠죠? 만성 폐질환, 곰팡이 써주세요. 제가 이렇게 안 써주면 저는 지금 그림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꼭 이렇게 판서를 해주고 그러는 친구들,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정말 좋아. 제가 안 시키면 안 하니까, 그죠? 알아서 필기해 주는 걸 저는 원하는데 참. 만성 폐질환, 그래. 자, 만성 폐질환을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을까봐 제가 좌폐할 때 이 폐고요, 알겠어요? 만성 폐질환 이겁니다. 폐. 그리고 폐혈증도 진짜로요. 폐에 열이 나서 생기는 줄 알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폐가 뜨거 이거 아닙니다. 폐혈증이 아니라 폐혈증이죠. 폐혈증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이거 감염성 질환인데요. 부패할 때 부패한다 아시죠? 부패. 비페가 아니라 부패. 썩습니다. 피가 썩어요. 피에 세균들이 엄청나게 증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혈액을 따라서 그 세균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가서 여러 기관들 있죠. 콩팥, 심장, 위, 간 등등을 다 손상시키는 겁니다. 손상시켜요. 콩팥을 기능을 떨어뜨리는 걸 신부전증. 심장 기능을 심부전증. 심장 기능 떨어뜨리면. 그다음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부전증. 뇌부전.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의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폐혈증이에요. 세균이 원인이 되는 거죠. 세균성. 우리 몸에서 세균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뭐라고 그러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제 사는데도 병이 안 걸린다. 운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면역력도 강한 거지만 운도 좋은 거죠. 진짜 강력한 균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균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방어 능력을 넘어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견딜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죠? 물론 착한 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대장, 소장, 이 장내 세균들이 있어요. 이 세균들은 유익균도 있고요. 유해균도 있습니다. 해균이도 있고 이균이도 있는데 중립균도 있어요. 물론 중간균 또는 중립균. 얘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많든 적든 크게 피해는 안 주죠. 우리 피부에도 이런 균들이 있어요. 피부에도 별로 중립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는 무려 100조 마리의 세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조 마리. 이 겉에도 세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깥쪽에. 그 다음에 소화기관 쪽에 엄청나게 많아요. 소화기관 쪽에. 장. 근데 요게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의 about 80%까지가 완성이 돼요. 80%가 여기서 완성이 돼. 그러니까 유산균 음료 같은 경우 지금 광고하려고 제가 이러는 건 아닌데요. 유산균 음료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해가지고 여기서 그 세균들이 막 있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 면역 반응들이 쫙 일어나서 여러분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균까지 다 해치울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 몸에 세균들 덕분에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서 80%는 여기서 생긴다.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방부제 있는 걸 많이 먹게 되면 세균들이 여기서 못 살아요. 그러다 보면 세균이 못 살고 오히려 나쁜 세균들이 증가해요. 나쁜 세균들이 증가하니까 점점 여러분들 병들게 됩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도 하게 되고 피똥 나오게 되고요. 면역력 떨어지고 자꾸 병을 앓게 되고요. 얼굴은 누래지고요. 눈은 개심칠해지고 피부가 막 뭐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 만약에 피곤이 밀려오고요. 얼굴에 뭐가 난다. 그러면은 이쪽을 한번 신경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세균들 많이 넣어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건 비피더스균입니다. 비피더스균. 오케이? 유산균 중에 비피더스균이래요. 어쨌든 자, 세균은 좋은 녀석도 있고 나쁜 녀석도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나쁜 녀석들이야.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세균 얘기 계속 하는데 구균 같은 경우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어요. 임질균도 구균이야. 임질 일으키고 황색 포도상 구균은 곰게, 누렇게 곰게하거나 아니면 식중독을 일으켜요. 만약에 손이 골마 있어가지고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음식을 했다, 그걸 먹었다, 그러면 이제 걸릴 가능성, 세균성 식중독 걸릴 가능성이 높죠. 구균입니다. 그리고 폐렴도 구균이에요. 폐렴 구균. 따라서 다시 여기에 폐렴이다, 그러면 세균입니다. 알겠죠? 세균성 식중독, 그럼 당연히 세균입니다. 임질균에 의한 거니까 세균입니다. 그럼 간균은 가장 대표적인 건 결핵균하고 대장균이야. 결핵균하고 대장균. 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참았다가 싼똥을 하십니까? 연상해 보세요. 변비똥 연상해 주시면 돼요. 막대기 모양인데 변비똥을 연상하면 간균이야, 간균. 즉 대장균과 결핵균, 얘네들이 간균에 속하거든. 잘 감이 안 오시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에게 요새 133페이지에 있는 수능 대표용인데 예. 와우, 서프라이즈. 이게 뭐야? 아유, 과자 같대. 바삭바삭. 자, 여러분들 이게 잠깐만요. 133페이지에 뭐 그림하고 조금 다르네요. 예, 가그림하고 나그림 조금 다르네. 이거는 좀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133페이지에 있는 가그림은 진짜 변비똥 같네. 비밀 내줄게. 프라이버시야. 자기의 변비똥은. 여하튼 여러분들 간은요 결핵균입니다. 간은 뭐라고요? 이왕 얘기 나온 거 써주세요. 간은 결핵균, 즉 간균이라고 그래. 막대기 모양의 균, 간균. 됐죠? 막대기 모양의 균. 이건 우주선 모양 같은데 어디서 왔냐? 아이고 지금 예. 이거는 바로 단백질 껍질이죠. 바깥쪽 단백질 껍질. 그 안에 이제 핵산이 있겠죠. DNA나 RNA 있겠죠.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나바이러스 기역가에서는 물질 대사 일어납니다. 그것도 스스로 독자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란 말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는 핵막이 있는 세포 천만의 말씀. 얘는 바이러스야. 독감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독감 바이러스야. 독감 바이러스. 비세포입니다. 세포 아니에요. 세포막 없어요. 인질 이중층에 세포막 없어요. 근데 얘는 인지질 이중층에 세포막이 있는 세포 구조예요. 물론 핵막은 없습니다. 둘 다 핵막이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어. 디귿 가원하는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간은요 DNA와 RNA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유전 물질은요 DNA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포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 세포의 유전 물질은 DNA입니다. DNA. 아시겠죠? DNA고 그다음에 DNA부터 만들어진 RNA가 쓰이게 되는 거죠. RNA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바이러스는 DNA나 RNA 둘 중에 하나만 갖게 되죠. 어쨌든 반드시 핵산은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2번까지 그냥 내리 한번 달려! 자, 수능 대표용 2번인데 지금 보시면 딱 보시면 느꼈죠. 딱 보시면 여기는 나온 게 또 나오는구나. 수능 별거 아니네.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형식은 좀 변했습니다. 뭐 개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개념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형식이 좀 변했어요. 자, 독감 유발된 구라미, 결핵 유발된 구라미. 그럼 독감은 바이러스고 결핵은 균이다, 세균이다. 이걸 딱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은 A는 바이러스, A 바이러스. 됐죠? 그 다음에 B세,
비욘세 아니야. B는 세포. 세균. B는 세균입니다. 결핵균. 기억, 세포로 되어 있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죠. 세포로 되어 있다는 얘만의 이 세균 둘 중에서 세균에 해당하는 거니까 디귿이 되겠고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둘 다 유전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핵산, 알죠? 핵산, 유전물질을 갖고 있는 건 니은이고요. 분열에 의해 스스로 증식을 한다. 그렇죠. 요거 세균이 바로 세포기 때문에 세포는 분열, 세포는 분열을 통해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증식한다고요?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 그 수를 늘린다고요? 복제를 통한 증식. 됐죠? 복제를 통한 증식. 그 다음에 세균은 세포니까 분열을 통한 증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병원체하고 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얘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다 포함해 가지고요. 다 포함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병명을 얘기하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병명을 얘기하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광우병! 알아맞혀 보세요. 광우병! 여기입니다. 변형 프라이온입니다. 딩동댕 맞추셨어. 광우병. 크로이펠츠 야곱! 변형 프라이온. 오케이, 좋습니다. 변형 프라이온. 크로이펠츠 야곱병. 그 사람에게 생기는 거죠. 뇌세포 없어지는 거야. 소에 생기면 광우병이고요. 라리아, 말라리아. 날라리아 아니야. 말라리아는 원생동물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말라리아 병원충이라는 원생동물이 있어요. 원생생물 또는 원생동물. 말라리아 병원충. 그 다음에 뭐 아메바 같은 거 설사도 일으켜요. 여기 설사병, 이질이라든가 이런 거 설사병 일으키는 거 아메바. 이런 거 여기 속해요. 뭐 수면병 같은 거 파리가 옮겨주는데요. 편모충류 있어요. 편모충류. 뭐 트리파노소마라는 이런 편모충류가 파리가 옮겨서 사람에게 오면 수면병에 걸리게 되죠. 잠자. 그래서 영원히 잘 수 있어. 그래서 아메바. 됐죠? 이거 다 세포예요. 세포. 그다음에 말라리아 병원충은 꼭 알아두세요. 말라리아. 열이 막 38, 39, 4, 막 펄펄펄 끓어.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겨줍니다. 모기 옮겨줘요. 모기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무좀! 곰팡이. 오케이, 좋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광경병. 바이러스. 오케이, 바이러스. 광경병,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오케이, 풍진, 바이러스. 한꺼번에 외우세요. 천연두. 바이러스. 오케이, 천연두, 바이러스. 결핵. 균. 세균. 파상풍. 균. 파상풍, 균. 세균입니다. 파상풍, 균, 세균. 폐렴. 균. 오케이, 폐렴.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구균, 폐렴균이 있어요. 폐렴 구균. 그다음에 감기 바이러스. 오케이, 좋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그 콜레라 같은 건 이제 세균이고 뭐 이런 세균과 세균성 질병하고 그다음 바이러스성 질병을 꼭 이렇게 나눠서 꼭 알기 바랍니다. 뭐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 많이 아시죠?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다음에 워낙 유명한 건 뭐 AIDS. 이건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아이제 다 살았네. 아이제 다 살았네 병을 일으키는 게 이제 HIV죠. 예.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야, 오늘 죽인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일으키는 게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예. 바이러스. 사스도 바이러스.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MERS. MERS 바이러스. MERS 바이러스. 그죠? MERS 바이러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병원체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질병의 감염 경로와 예방 거기 보시겠어요? 손을 가리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마스크 손을 자주 씻고 손을 안 마주치는 게 제일 좋은 거래요. 아 근데 왜 자꾸 만나면 이렇게 반갑다고 이렇게 악수하자고 그래? 아유 진짜 우리 악수하는 것보다 이거 어때 이거 주먹 인사 팍팍. 감독님 여기 감독님 주먹 여기 화면 앞으로 주먹이 나와야지. 그렇지. 좋습니다. 야. 야, 앞으로 우리는 페이스 범. 이거 좋습니다. 올맞다. 자, 손 깨끗이 씻으세요.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기침하는데 좀 마스크 써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끓여 드시고 웬만하면 날 거 자제하시고 뭐 그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법. 위생적이고 청결한. 너무 또 위생적이면 또 면역력이 또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여하튼 적절한 위생 방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교과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들에게 요새 134페이지 들어갑니다. 134페이지.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병원균들, 병원체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을 지켜라. 자, 이런 지우기 전에 비감염성 중에 이제 뭐 혈우병, 생맹 같은 건 유전병입니다. 다운 증후군, 염색체 돌연변이 아시죠? 네, 이런 것들 다 아실 거예요. 뭐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뭐 항원항체 반응, 지나친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알레르기성, 뭐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감염성이다. 아시죠? 네, 감염성은 요거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감염성을 우리 몸에서 이제 막아내야 돼요. 이런 병원체를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막아낼까요? 먼저 우리 몸에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방어작용에 먼저 선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병원체가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1차 방어가 됩니다. 1차 방어. 자, 1차 방어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방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방어예요. 선천적 방어. 선천적 면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비특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특이적 방어. 비특이적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비특이적 면역. 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지금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세균들이. 지금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안 좋아서 그렇지. 눈만 좋아봐. 현미경 같아봐. 이거 못 살아요. 와, 바이러스. 오, 세균들. 우와, 잘라. 세균들, 바이러스들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싶어. 좋습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 났어. 들어가고 싶어. 너 짝퉁 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곁털 3개 있어야지. 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1차 방어가 있죠. 예. 물리적 장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병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물리적 장벽. 이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피부하고 뭐죠? 점막이죠. 그죠? 피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부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골마요. 세균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또는 점막 있죠. 여기 피부로 둘러싸이지 않은 눈, 코, 입 여기 이런데 다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막. 자, 그러면요. 얘네들 1차 방어에서 물리적 장벽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이 피부. 맞습니까? 태어난 이후에 지금 막 점점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점막도요. 여기 눈도 콘도 그렇고. 비특이적 방어입니다. 여기 종류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는 방어.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는 방어. 비특이적 방어. 1차 방어. 됐습니까? 비특이적 방어. 그래서 이 세균이 어떤 종류냐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들어오지 마 너. 세균의 종류. 야야야 됐어 들어오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장벽. 피부는 말입니다. 피부에서 지방이 있어요. 피지가 있어. 피지. 이 지방이 또 산성을 띠기 때문에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가 이렇게 고운 거야. 피지가 많아서. 피부 피지. 땀도 있어. 땀. 그다음에 점막의 눈물. 그다음에 자, 이 점막 콧물. 오케이. 콧물. 그다음에 입물. 입 소화, 효소, 침 이런 것들 등등등. 그러니까 점막으로 덮여 있는 데는 메마르면 안 됩니다. 촉촉해야 돼요. 왜? 이런 액체에 바로 방어작용하는 물질들이 있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물론 땀에도 섞여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라이소자임이에요. 라이소자임이라는
이 물질들이 세균을 분해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자, 이게 바로 1차 방어의 첫 번째 물리적 장벽. 외부에서 막아내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땀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땀이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땀 냄새 때문에 도망가? 아니. 땀 성분에 우리 몸을 방어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침도 중요해. 침. 알겠죠? 아, 침 속에. 우리 몸 방어 물질, 콧물도 있대. 다 콧물이 흐르는 이유가 있어. 왜 흐르는지 알겠죠? 눈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건 눈물만이 아니다. 아, 이거 어디서 명언인데 이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방어하기 위한 거군요. 그렇죠. 눈물 주르륵 한번 흘려보세요. 상대방이 마음이 약해져. 방어 뛰어납니다. 피지, 얼굴이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피지가 많으면 또 곤란하죠. 자, 여튼 이런 물리적 장벽이 통해서 병원체가 못 들어오는데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왜? 찢어졌어. 아야! 상처 났어. 에이 퍽! 아! 자, 이때 과연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면 next to be continued.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